여러분들이 기업을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이 기본 틀을 모르면 사실 하나만 하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취업을 위한 시야 넓히기인데 국가, 사회,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 정부, 회사, 그리고 국민 또는 소비자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셋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알아야지 면접에서 보다 깊이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이 기본 틀을 모르면 사실 하나만 하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강의에서 맨 처음 말할 내용도 이 얘기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서 그림만 복붙을 한 건데 뭐 제 도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은 맨 위에 있는 머리들을 봐야 돼요. 회사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장이죠. 국가에서 저는 이제 행정부만 얘기할 거예요. 대통령제인 경우에 머리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이렇게 딱 놓고 볼게요. 머리들의 목표를 보면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에요. 이분들은 돈. 그리고 정부, 예를 들면 행정부다. 이들은 집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하죠. 민주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재 국가는 살짝 다른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독재 국가가 아직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중동 쪽에 있는 국가 중에 생각보다 독재 국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위쪽에 있는 그 국가는 사실은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분석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이제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이 민주주의라고 보면 행정부는 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국민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죠. 뭐 별거 아니고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음식을 사야 돼. 냉동식품을 샀어.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산 거죠. 니즈랑 원추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건 뭐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낄게요. 이렇게 이제 새 주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해졌죠. 이거를 알아야지 마켓,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 노동자이자 국민이자 고객이 있어요. 왜냐면 기업인이 있긴 있지만 수가 적어요. 그런데 노동자인 국민은 이따만큼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은 마켓을 이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기업 대 기업, B2B 기업도 그 영업활동을 보면 기업에 이득이 되는 쪽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그 담당자를 타겟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유혹을 합니다. 내 서비스와 제품을 사. 그리고 노동을 요구하기도 하죠. 노동자니까. 노동자이자 고객은 임금을 요구하고요. 구매를 하기도 하죠. 또는 경쟁사 거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유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 거를 꼭 사지 않아도 돼요. 전혀 상관없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보면 국가는 투표로 두들겨 맞습니다. 항상 보면 투표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국가는 4대 의무를 요구하죠. 국방, 납세, 뭐 어쩌고 의무 있잖아요. 국민은 투표로 야 우리한테 뭐 지원을 해줘,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줘, 외교를 제대로 해줘,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국가와 기업 간에도 봐야 되는데 이거가 되게 예민해요. 예를 들면 아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모르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와 회사와의 관계는 국가는 세금 내놔 라고 하고요, 고용을 창출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표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당하고만 있냐, 회사는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하든지 아니면 외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리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우리 지금 아리백 아직 택도 없어. 좀 어떻게 좀 지원시켜봐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그럼 회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안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회사의 오너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치 세력에다가 뭐 정치 후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국민들이 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리백을 해결해줘 했는데 해결 안 해주면,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국민하고도 하고 그리고 경쟁사하고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경쟁사하고도 싸워요. 뭐 가격을 후려치기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빼가기도 하고 아니면 협력을 하기도 해요. 그런 짓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얘는 이 국가에서 아리백이 이면 끝났어. 이러면은 이 회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국가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얘가 지금 지원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고용 창출해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할 거고 얘한테도 꼬드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로 가서 아리백이 되는 나라로 가서 공장을 지을 건지, 아니면은 이 정부한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돈 들여서 신재생 발전을 하자 이렇게 할 건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안은 전략팀 면접 볼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뭐 압박을 넣겠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두 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아리백이 충족되는 나라로 공장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발전소를 지읍시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 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피상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할 때는 이 시야가 넓은 사람하고 좁은 사람하고 여기만 보는 사람, 아니면 이 둘만 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법무팀이나 전략팀, 기획팀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